안녕하십니까. 저는 어깨 전문의 노규철입니다. 오늘은 5강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게 좀 낯서실 수 있을 텐데, 어깨에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들이, 개라는 말은 뭉쳐져 있다, 같이 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회전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건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어깨의 힘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깨 힘줄이 찢어졌구나, 파열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파열이 되면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힘줄이,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자리를 힘줄이라고 하거든요. 힘을 쓴다 그래서 힘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충돌이 되면서 힘줄이 찢어지게 되고 근육도 찢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절로 낫지가 않겠죠. 그러면 회전근개, 어깨 힘줄이라는 게 뭐냐? 극상근, 위쪽에 있다는 뜻이고, 앞쪽에 있는 근육은 견갑, 하근, 어깨뼈 앞쪽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극하근, 그래서 뒤쪽에 있다는 뼈, 어깨 힘줄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소원근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줄은 맨 위쪽에 있는 극상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진행되는 지점이 극상근서부터 힘줄이 파열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들게 될 때 위쪽에 있는 부분이 천장골 위에 있는 뼈에 가서 부딪히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 힘줄부터 손상이 되게 돼서 앞쪽 뒤쪽으로 힘줄 파열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위쪽 부분만 찢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팔을 들기가 힘들지만 앞쪽 뒤쪽까지 찢어지게 되면 앞쪽에 있는 힘줄은 팔을 내회전식,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 사용되고, 그 뒤쪽에 있는 극하근은 외회전하는 데 힘줄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파열인 경우는 1cm 이하 파열된 경우, 구멍이 크기가 1cm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중파열인 경우는 1cm에서 3cm, 그 다음에 대파열은 3에서 5cm, 그리고 너무 많이 찢어진 경우, 우리가 광범위하게 다 찢어졌다, 광범위 파열은 5cm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파열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다 진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단순 방사선 아니면은 초음파, MRI 이렇게 찍게 되는데, 대부분 어깨 진단 받으시면은 병원에서 아마 MRI 찍자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이즈만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힘줄들이 상태가 어떻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근육이 오래되면, 파열이 오래되게 되면 근육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는 지방 변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안심이 꽃등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육은 탄력이 있죠. 힘줄을 꼬매낼 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잘 당겨오고 원래의 기능을 잘 회복할 수가 있는데, 지방 변성이 되면 지방은 당겨오지 않고 말려져 있는 데서 힘줄이 오히려 쭉쭉 찢어지기만 하지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대신 파열된 크기와 안에 있는 근육 지방 변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하는 의사는 알아야 돼요. 수술 전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MRI를 찍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유전이 될까요? 논문에 의하면은 일부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병은 아니고요. 어떤 행동이나 자기 습관이나 힘줄이 결국은 많이 사용되어 갖고서 그 부분이 많이 닳아서 마모돼서 힘줄이 파열되게 되는데, 힘줄 파열에서 중요한 거는 증상하고 파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줄 파열이 최근에 생겨져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을 얘기하시면서 금방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힘줄이 많이 파열되어 있는데 팔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시납으로 조금씩 달아오면서 나머지 힘줄들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팔을 제대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 파열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무조건 심하다 그래서 많이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힘줄이 찢어지는 원인 중에서 외인적 요인과 내인적 요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힘줄이 내인적으로 약해지고 손상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거의 뭐 8, 90% 힘줄 파열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는 회전근 파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담배를 줄이시거나 금연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팔을 들어서 충돌을 일으키는 자세를 많이 한 직업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팔을 위로 들어서 뭐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주방장 뭐 이런 분들, 헤어 디자인, 특히 이런 분들은 파열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유난히 골극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극이라는 거는 이 천장뼈, 우리가 말하는 건 견봉이라고 하는데 견봉이라는 게 어깨에다가 계급장 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견봉이라고 하는데 팔을 들게 되면 이 견봉에 가서 이게 충돌이 되게 됐는데 이 충돌이 되면서 앞쪽에 있는 이 견봉 앞에 인대가 있거든요. 이 뼈와 이 인대를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 인대도 잡아 당겨주고 뼈 자체가 직접 서로 충돌이 되면서 이 견봉이라는 부분에 뼈가 웃자라면서 약간은 길게 생기는 거를 골국이라고 합니다. 그 골국이 많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결국은 충돌이 될 때 상처를 더 주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힘줄이 손상이 파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골국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골국이 많이 생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골국을 엑스레이를 또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형 편편하게 생긴 사람. 이게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2형 약간 커브도 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형은 끝에가 이렇게 훅처럼 이렇게 고리처럼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3형인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어깨 힘줄하고 무조건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인으로 힘줄이 찢어진 거고 파열이 됐을 때 골국이 더 심해지느냐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뼈를 깎아내거나 다듬는다 그러는데 특히 파열해서 3형인 경우 훅인 경우는 무조건 1형이나 2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뼈의 모양이 좀 태어날 때부터 약간 2형이나 3형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파열의 좀 소양이 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파열에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미온이 엑스레이 찍었을 때 길이가 어떤 사람들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길이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쪽에서 봤을 때 요 위에 있는 천장뼈 있잖아요. 이 길이가 바깥으로 긴 사람들이 있고 짧은 사람들이 있는데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외국에 비해서 그 길이가 1cm 이상 더 길어요. 천장이 더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짧은 거보다는 긴 게 충돌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얘기. 짧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에 힘줄이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힘줄들이 여기를 랩핑한다 그래서 싼다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눌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회전 근육 파열보다 어깨 관절염이 많이 생겨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회전 근육 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관절을 하던 어깨 힘줄을 파열을 하던 그 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술 전에 다 재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뼈를 깎아낼 때 어느 부위를 깎아내야 되고 얼마만큼 좀 깎아내냐 이런 것들도 그 수술 전에 그 외향적인 요인이거든요. 내향적인 원래가 아니라 외향적으로 그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외향적으로 이게 부딪히면서 충돌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데는 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재적인 원인이 있고 외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나는 더 힘줄이 많이 찢어지고 뭐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멀티팩터 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복합적으로 해서 파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힘줄이 찢어졌어요? 아니면 오십견이에요? 사실 극단적으로 두 개를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레이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회전근 파열로 인해서 어깨가 약간 못 움직이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오십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을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면 심할수록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 충돌 증후군은 팔을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각도에서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 대신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파열이 되면 어느 정도 파열이 되면 자기 팔을 잘 못 움직이고 숟가락을 들거나 아니면 뭘 하다가 자꾸 이렇게 물건을 들다가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환자분들이 아주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자꾸 손을 몰라 쓰려고 그러면 힘이 없는데 자꾸 이쪽 손이 반대편 손이 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신 이제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깨 힘줄 파열이 돼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찢어진 부위가 극상근과 극하근이 찢어져 있다 그러면은 위로 드는 것도 못하지만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을 못한다. 아, 이런 경우에는 극상근이 많이 찢어지면서 극하근까지 찢어졌구나. 반대로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이거를 못하는 경우, 내회전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게 내회전을 하게 되는 동작인데 그런 동작을 못하게 되면 찢어진 부분이 위쪽하고 이거는 앞쪽이구나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있고요. 위쪽, 앞쪽, 뒤쪽까지 다 찢어지게 되면 팔이 어떻게 되느냐?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사실 오십견하고 회전근 파열은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음파라든지 신체 검사, 그 다음에 필요하면 MRI까지 찍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이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 수술요법에 대해서 시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요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활치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